당신은 60대 이후의 삶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는 점에서 60대 이후의 삶은 더 많은 준비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행동 하나가 노후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남성 65.6세, 여성 67.2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평균적으로 20년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는 자연히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한 돈이나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대면서 은퇴 후의 재정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건강을 망치는 습관을 유지하거나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며 감정적으로 소모되기도 하죠. 이 모든 행동들은 결국 후회와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60대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정보를 안다면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셨나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꼭 피해야 할 것들을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노후의 지혜를 함께 나누세요. 첫 번째는 부정한 돈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60대 이후 부정한 돈에 손을 대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문제는 물론 양심의 가책과 신뢰의 상실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 전체를 불안과 후회로 물들일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돈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왜 그럴까요? 어르신, 왜 이 투자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답은 단순했습니다. 은퇴하고 난 이 돈을 빨리 불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한 달 수익률이 몇십 %라는데 솔직히 솔깃하잖아요. 바로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철수 씨는 62세에 은퇴한 후 빠르게 돈을 불려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지인의 소개로 불법 다단계 금융에 손을 댔습니다. 지인은 이 투자만 하면 몇 배로 불려줄 수 있다며 각신의 찬 목소리로 설득했고, 철수 씨는 마음 한편의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퇴직금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을 보니까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넣었죠. 철수 씨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투자 회사가 돌연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투자금의 전액 손실과 함께 남은 채무뿐이었습니다. 그 후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묻자 철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얘기 못했어요. 자식들이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냐고 질책할 게 뻔했거든요. 결국 다들 알게 됐지만 그 후로 대화가 잘 안 돼요. 가족들이 저를 믿지 못하더라고요. 이 사례는 부정한 돈이 단순히 재산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투명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거나 안정적인 배당 상품에 투자해 소규모라도 꾸준한 수익을 얻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또한 검증된 재테크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안전한 투자 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혹시 작은 불법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부정한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올 결과는 노후에는 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철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정직한 길이 때로 더디더라도 결국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안정적이고 행복하길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부정한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보세요.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분별한 장소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도박장이나 유흥업소와 같은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이러한 장소는 재산을 잃게 할 뿐 아니라 건강,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까지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혹은 일시적인 쾌락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손실뿐입니다. 이곳에 간 건 단순히 재미를 보려는 거였어요. 이게 제 삶을 망칠 줄은 몰랐죠. 라고 말한 박영수 씨 가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63세에 은퇴 후 지인들과 함께 카지노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금액을 베팅하며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운이 좋았어요. 한두 번 이기니까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박 씨는 결국 퇴직금 전부를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도박 빚이 쌓이면서 가족에게 숨기기 바빴어요. 결국 아내와 아이들까지 떠나더라고요. 그땐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지 재정적인 파산뿐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산책 동호회에 가입해 보세요. 봉사 활동은 자신의 삶의 보람과 의미를 더할 뿐 아니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선택이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박 씨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갔지만 그게 나중엔 삶 전체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요 라고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건전한 취미와 활동으로 하루를 채우고 불필요한 유혹을 멀리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아졌으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을수록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독서, 운동,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은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누군가 나처럼 시작하려고 한다면 제발 멈추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로 한 번이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후회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인생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장소를 피하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보람있게 채워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세 번째는 이기적인 인간관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인간관계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기적이거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다가와 도움을 요청하고 정작 당신이 어려울 때는 외면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며 노년의 삶을 더욱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다들 저를 외면하네요. 68세의 김정우 씨가 겪는 은퇴 후 형제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여러 번 제공했습니다. 특히 형제 중 한 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김 씨는 퇴직금의 일부를 빌려주며 형제애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요청한 형제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냥 그 형제는 연락도 안 받아요. 내가 힘들 때는 다들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김 씨는 자신의 선의가 돌아오지 않는 현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가족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후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불균형적인 관계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지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현재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고 상호적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김 씨는 지금은 제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한정적이지 않더라고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기존의 관계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끊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때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삶을 재정비하는 과정입니다. 대안으로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김 씨는 최근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돈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관계를 만드는 게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당신의 인간관계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점검하고 당신의 행복과 평온을 해치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 공감되시나요? 노년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지금 관계를 돌아볼 때입니다. 당신은 어떤 관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번째는 건강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은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그 결과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발전하고 이는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후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신체 활동을 줄이거나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질병의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건강에 대해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작은 증상 하나에도 크게 신경이 쓰이네요. 65세의 이순자 씨가 겪는 재직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무릎이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했는데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렇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몇 달 뒤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골절이 생기면서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재활치료를 받으면서야 자신의 건강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냥 산책이라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한번 다친 후유증이 평생 따라올 것 같아요. 그녀의 이야기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적절한 운동과 생활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안은 간단합니다. 먼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과 같은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몸도 안 따라주고 의욕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10분씩만 걷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마다 산책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지방이나 설탕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편리한 음식만 먹었는데 이제는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니 에너지가 달라지는 걸 느껴요. 라고 이 씨는 덧붙였습니다. 혹시 운동할 시간도 없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하루 10분의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은 젊었을 때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앞으로는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고 제 몸을 더 잘 돌보려고 해요. 제가 건강해야 가족에게도 짐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의 말처럼 건강은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작은 운동, 건강한 식단, 꾸준한 관리로 더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기 전에 챙겨야 한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계획적 소비를 멈춰라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도 무계획적인 소비를 지속하면
노후 자산이 금세 바닥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충동적으로 큰 금액을 투자하는 행동은 노후 재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은퇴 이후에는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는 더욱 위험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65세에 은퇴한 박영준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돈은 쓰려고 버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러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자주 여행을 다니고 필요 이상으로 고가의 가전제품과 명품을 구매했습니다. 박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서도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퇴직금과 약간의 연금으로 충분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불필요한 지출이 쌓이면서 박 씨는 은퇴 후 5년 만에 재산 대부분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중엔 정말 후회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제야 제 상황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대안은 명확합니다. 먼저 월간 지출 계획을 세우고 꼭 필요한 항목만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월별로 예산을 정하고 필요 없는 항목은 과감히 줄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무작정 쓰지 않고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 돈을 아낄 수 있더라고요. 또한 과소비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카드 결제를 줄이고 현금 사용을 늘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카드로 결제할 때는 돈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없어서 자주 썼어요. 그런데 현금만 사용하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되더라고요.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걸 직접 보니까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노후에는 수입을 보충할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젊은 시절처럼 추가 수입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는 작은 자치도 다시 생각하게 돼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지 않고 만약 사야 한다면 그게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 몇 번이고 고민하죠. 그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소비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후회하는 대신 제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노후 재정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계획적인 소비가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과소비를 유발하는 행동을 줄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예산을 세우고 소비를 현명하게 관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정적 안정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소비 습관은 어떤가요?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계획적인 소비를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단순히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고 남은 시간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행동은 단순한 경고나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지침들입니다. 부정한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무분별한 장소와 관계를 멀리하며 건강을 소중히 관리하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실천하는 것은 더 나은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선택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뿐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단 한 가지 행동이라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거나 간단한 산책을 통해 건강 관리에 첫발을 내딛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 매달 예산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선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리는 올바른 선택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노후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세요. 지금의 작은 선택과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건강과 평안 속에서 아름답게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